탁상행정 쓰나미, 나라는 온통 빚더미. 아주 섬뜩한 제목이죠. 그런데 그 섬뜩한 제목이 제가 과장하거나 포장해서 쓴 제목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현실이라니까요. 올해 예산 말입니다. 세수 목표액이 367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거쳐요. 돈이 안 거치니까 국세 수입을 재추계했습니다. 그랬더니 337조 7천억 원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재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계 대비 세입 예산이 29조 6천억 원이 줄었어요. 와,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심각하다고. 예. 세부 내용을 보면요. 당장 말입니다. 소득세는요. 8조 4천억 원이 줄어서 117조 4천억 원을 계산을 했고요.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법인세는 14조 5천억 원이 줄어서 63조 2천억 원으로 재추계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예, 2조 3천억 원이 올라서 83조 7천억 원으로 추계가 됐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4조 1천억 원이 줄어서 11조 2천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는요. 4조 9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2조 2천억 원으로 추계가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나라가 온통 빚더미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예산만큼 거둬도 말입니다. 이게 나라 살림이 적자거든요. 그런데 예산보다 적어도 29조 6천억 원을 덜 걷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 재정은 박살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당연히 박살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살림이 엉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건 말입니다. 기획재정부 그 천재들 기획재정부의 직원들 다 천재들이에요. 그 천재들 저는 결국 천재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책상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니까 현장을 몰라요. 현장을 모르니까 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지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되는지 교통환경 에너지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추계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올해도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획재정부는요. 경기 진단도 진짜 우습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 9월의 경기 진단을 보면 완만한 내수회복 조짐이에요. 내수회복 조짐이 지금 2024년 1월부터 경기회복 조짐 점차 확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니 경기회복 조짐이 좋은데 여러분 세수가 이렇게 안 거칠 수 있을까요? 현장을 안 나가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천재들이 좀 게으르잖아요. 게다가 발도 느립니다. 펜대만 굴리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니까 세수 추계도 엉망이 됐고 나라 살림도 29조 6천억 원이 펑크가 날 정도로 엉망이 됐잖아요. 사실 그동안 말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경기 진단을 할 때는 내수회복 지연이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개선세가 제약이 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했고요. 그나마 말입니다. 6월까지 경기 다소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7월에 경기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바꾸면서 9월에는 최악으로 지금 경기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기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수 추계를 한 것은 잘못된 거죠. 결국 탁상행정의 쓰나미가 저는 덮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그래도 재정적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에서 7월까지 관리재정 수지입니다. 관리재정 수지는요
통합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순수한 나라 살림 지표라는 뜻이에요. 지금 7월까지 벌써 83조 2천억 원의 적자거든요. 올해 예상하는 적자는 91조 6천억 원의 적자입니다. 이거 만약에 여기다가 30조를 더 플러스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역대 최대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아니 실제로 세수 재추가 결과가 29조 6천억 원이 빵꾸가 났잖아요. 그러면 원래 당초 올해 91조 6천억 원이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30조를 플러스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게 나라 살림 망친 것이 기획재정부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요. 나라 부채는 엄청나게 늘 겁니다. 돈을 뿌려서 넣는 것이 아니라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쉽게 말하면 살림살이를 잘못 살아서 지금 최악의 순간을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중앙정부 기준으로 2024년 7월 기준으로 하면 1159조 3천억 원이 국가 채무입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 이거 1200조를 넘긴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결국은 탁상 행정이 나라 살림을 완전히 망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수 추계를 잘못했고요. 그 추계한 잘못한 만큼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되거든요. 어디선가 빌려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요. 그렇게 되면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지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게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진짜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작년에는 56조 4천억 원이 결손 났거든요. 올해는 29조 6천억 원이 결손 났고요. 저는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능력 없는 사람들이 경제사령탑을 맡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같으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까지 내수가 무너지게 놔두지 않습니다. 경제사령탑 이야기하지만 말만 경제사령탑이지 경제를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 나라 살림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발 현장 나가서 보고 경제가 어떤지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장을 나가지 않으니까 탁상 책상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게 천재의 함정인데 그 천재의 함정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망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진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